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을 유발했던 유럽연합과의 관세 이슈가 7월로 유예가 됐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트루소셜을 통해서 유럽연합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이틀 만에 7월 9일로 유예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EU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전화를 했고 관세 마감일 연장을 요청해서 승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가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주 디지털 투자 상품의 순유입 유출 흐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 한 주 동안에 33억 달러가 순유입이 되었고 6주 연속으로 순유입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총 105억 달러가 순유입이 됐습니다. 각 상품별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에 가장 많은 유입이 있었고 이더리움에도 큰 유입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XRP 같은 경우는 순유출로 전환이 됐고 80주 연속 순유입세를 마감을 했습니다. 네, 2025년에 들어서 상장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집이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스트래티지가 예고했던 대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4,020개를 지난 한 주 동안에 매수를 했고 평균 단가는 106.2K였습니다. 현재 스트래티지는 총 58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단가는 대략적으로 70K에 가깝습니다. 네, 그런데 스트래티지 외에도 일본의 메타플래닛이나 나스닥 상장사인 샘라 사이언티픽 같은 회사들이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프랑스의 블록체인 전문 기업입니다. 더 블록체인 그룹에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 6,330만 유로, 한화로는 대략적으로 990억 원 정도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1437개까지 늘려보겠다.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기관과 기업의 비트코인 매집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독자적인 움직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나스닥과 디커플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트코인이 외부적인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가 현재는 온체인이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시경제와 전통금융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현재는 외부 요인보다 펀더멘털이 더 크게 좌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본연의 정체성을 더 확대하면서 독자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투자 주체별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봤을 때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즉 10,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은 이제는 매수에서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순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포지션 변화를 보이고 있고요. 이외에 나머지 모든 주체들은 매집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슈림프로 분류되는 가장 작은 규모, 비트코인을 1개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체들도 매집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고래의 물량이 개인 투자자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매집이 시작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과열 구간까지는 거리가 없습니다. 과열 구간에 가려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뚜렷하게 매집의 움직임을 더 이어가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장기 보유자들은 매수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가 2024년 9월 이후로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지난 20일 동안에 30만 BTC를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장기 보유자들이 아직까지 적극적인 매도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이클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상승장까지 한참 여유가 남아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대세 상승장이 더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장기 보유자 물량들은 강하게 매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은 다른 지표들을 통해서도 중복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두 차례 중요한 롱포지션 청산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단기 보유자들이 대거 청산이 되었고 매도세도 나온 반면에 장기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은 매집세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의 실현시가총액이 280억 달러를 돌파해서 지난 4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장기 보유자들이 청산에 따른 가격 하락을 오히려 포지션 강화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장기 보유자들은 여전히 굳건하게 시장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단기 보유자들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보유자, 그 중에서도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보유하고 있었던 단기 보유자의 미실현 순손익 지표를 한번 살펴봤을 때요. 이 지표가 현재 27%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통상 이 지표는 40%를 넘어섰을 때 중요한 조정 구간에 직면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야 될 길이 멀고, 또 이 얘기는 과열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다가 작년에 두 번의 고점을 찍었던 구간에서는 60%와 70%를 훌쩍 넘겼던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역시나 가야 될 길이 멀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40%까지 13%가 남아있고, 만약에 40%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대략적으로 162K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장표를 공유한 이 분석가는 이 지표가 오는 6월 11일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전제가 있는데요. 블랙스완을 비롯해서 갑작스러운 변수가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 흐름들을 평가하는 것은 그런 조건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전제에서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은 시장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고, 그런 변수들에 의해서 중요한 추세 흐름들이 꺾이게 될 가능성들도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네, 고래와 장기 보유자 그리고 단기 보유자 관점을 봤다면은 이번에는 미국의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조정을 한번 받았지만 그럼에도 양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기준으로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7,880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짧은 기간 동안에 순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의 총 유출량은 8,700개 이상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흐름은 이번 달 들어서 세 번째로 큰 순유출 흐름입니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순유출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미국 기반의 수요들, 특히 미국의 기관 수요가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기 위해서 거래소에서 물량을 꺼낸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의 큰 투자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꾸준한 축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 비율 채널이라고 하는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장기간의 관점에서 이 지표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이 스테이블 코인 비율 채널은 낮을수록 스테이블 코인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높을수록 과열 구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낮은 구간에 있을수록 저평가, 높을수록 고평가로 해석을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현재 저평가 구간을 찍고 나서 반등을 했고, 중요한 저항 구간, 즉 단기적으로는 주요 저항 구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 조정을 받는 국면들을 보였던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고점과 여전히 거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장기적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주기의 절반밖에는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강력한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중요한 지표들을 통해서 핵심적인 투자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현재 시장은 저평가 구간에 있는지 고평가 구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비트코인 옵션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볼 텐데, 옵션 시장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대리비트 거래소의 비트코인 옵션 30일 델타 스큐 지표가 마이너스 6%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풋 옵션이 콜 옵션 대비로 할인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풋 옵션보다 콜 옵션에 더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승에 더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몇 가지 지표들을 살펴볼 텐데요. 루곤 체인에서 주요 지표 4가지를 근거로 사이클 정점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4가지가 레인보우 로그 차트와 상대 강도 지수, 200주 이동 평균선, 그리고 2년 이평선 멀티플라이어 지표인데요. 공통적으로 4가지 지표는 같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즉, 결론은 간단합니다. 아직 고평가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들을 전제로 했을 때
과연 과거 대세 상승장 사이클을 따르게 됐을 때 얼마까지 이번 사이클에서 상승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은 대략적으로 20만 달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시황에서는 두 가지 지표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레인보우 로그 차트인데 현재 녹색과 노란색 사이에 머물고 있는데 대세 상승장 정점에서는 그 수준을 월등하게 넘어서 빨간색 구간까지 진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상대 강도 지수를 한번 볼 텐데요. 현재 상대 강도 지수가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71.35를 가리키고 있고 이 구간은 과매수 상태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전 대세 상승장 정점 구간을 한번 살펴봤을 때는 90을 훌쩍 상회하는 구간들을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X의 통합 금융 앱입니다. X머니가 소규모 베타 테스트에 돌입을 했고 2025년 공식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내 송금 라이선스를 41개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금융과 관련해서 새로운 변화의 큰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엑스머니에서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결제가 지원 가능할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법정화폐 기반으로 인프라를 확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암호화폐 결제 지원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이클은요, 개인이 아닌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회사들이 만약에 주식이나 펀드가 폭락을 하더라도 매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내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즉, 특정한 주체들이 너무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점유율을 높였을 때에는 그만큼의 부작용도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내일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시장에 굵직굵직한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많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도 가격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또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뉴스가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보도한 건데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 대략적으로 하나 4조 원 정도를 모금해서 암호화폐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신주 발행으로 20억 달러를 확보하고 나머지 10억 달러를 전원사채 발행을 통해서 마련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언급이 됐고 이 소식이 비트코인 2025 행사에 앞서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미디어 측은 어리석은 정보를 듣고 기사를 썼다면서 비판을 했고 백악관 대변인도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외신들도 그리고 민주당 진영에서도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향후에 또 시장에 악재로서 작용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춘이 코인베이스와 리플이 서클을 매각하기 위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보냈는데요. 서클 측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가 기사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EU 관세 부과 연기로 인해서 모멘텀을 얻을 수 있고 강세장의 기반이 마련됐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주요 트레이더들과 분석가들의 의견을 공유를 했는데요. 미카엘 반데포프의 의견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105.5K와 107K 이 구간들을 계속해서 상방을 유지할 경우에 며칠 내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6월까지 12.5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12K 상단으로 매도벽이 형성된 가운데 아직까지는 매도벽이 이런 수준으로 두텁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래들 움직임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과 그 다음 보라색, 녹색이 관망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요. 빨간색과 주황색은 계속해서 물량을 던져내면서 매도세가 여전히 많이 더 우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낸스 거래소의 움직임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인베이스에서는 거래소 순유출이 발생했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도 양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매도세에 더 중심이 되는 것은 바이낸스 거래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신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다시 크게 하락 구간으로 접어들었고 그 이후로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이전 고점인 109.5K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이 구간을 상방 돌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 구간을 이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응축의 기간들을 또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두터워지고 향후 중요한 지지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더 조정을 받거나 이 횡보 구간을 이어가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결국 109.5K와 그리고 최근 고점까지 두 개의 고점을 상방 돌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받더라도 104.9K 상단에 22평선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기술적 분석으로는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청산 히트맵 한번 살펴보면요. 111K 상단으로 숏 포지션이 밀집이 되어 있고 107.8K를 중심으로 해서 롱 포지션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구간을 청산하고 가게 될지 아니면은 빠르게 반등해서 이 구간을 청산하고 연쇄 청산을 통해서 새로운 신고가를 형성하게 될지 지켜봐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